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석희 전 JTBC 총괄 사장이 MBC에 복귀합니다. 노조는 3대 의혹 해명 촉구에 나섰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단독 뉴스입니다. 가수 김호중, 3년 전 몸싸움 및 욕설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횡무진 김세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세희 대표, 강신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고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저는 지금 방금 전에 네. 이제 국민의힘 이제 그 최고위원 지금 그 원서 접수 이제 대학 들어갈 때처럼 또 떨립니다. 원서 접수 잘 하고 네. 그러고 지금 막 급하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은요? 그때 원서 접수하고 왔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지금 네.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으니까 네. 이제 23일까지거든요. 네. 하여튼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말이죠. 네. 이 원서 접수 잘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 첫 번째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2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앞서 선수사 후 특검을 내놓은 윤상원,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 이 대비되는 공약인데요. 김세희 대표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참 뭐 이제 결국 이제 이 네 분이죠, 총 네 분. 네네. 이 네 분도 이제 당 대표 후보로 이제 나오시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말 그대로 그 출마 선언에 최상병 특검법을 내가 당 대표 되면 발의하겠다를 사실상 공약이죠, 공약. 네.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그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네. 말 그대로 이게 바로 민주당이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거든요. 사실 이게 보면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를 잘 하고 있고 대한민국 뭐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서도 잘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네. 지금 특검을 한다라는 건 지금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을 싹 다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왜 특검이 문제냐면 특검이 하려는 이 민주당이 하려는 특검의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인데요. 사실 이게 네. 말 그대로 최상병이라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갔던 대한민국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집중 수사해서 한번 먼지 날 때까지 털어보자. 네. 라는 게 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특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당대표 후보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후보 출마 취임 일성으로 이거를 제시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김세희 대표 잘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뭐 저기는 아바이 실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 말은 결국은 용산과 이제 각을 세우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 국힘의 많은 그 당원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지금 의아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면 말이죠. 원래가 최상병 특검법은 한 번 나왔다가 지금 저번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이게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 특검을 누가 고르게 돼 있었냐면은 대한변협에서 네. 추천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뭐냐면 민주당에서 하나 그리고 조국당에서 하나 해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이고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 특검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논리는 뭐냐면 네.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거 말고 국힘에서 새로 발의를 하겠다. 네. 그리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겠다. 지금 말하는 건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언뜻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어떤 그 논리에 빨려 들어가는 건데 네. 본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그대로 옮겨볼게요. 특검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는 논리적이다.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논리적이다. 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 기회를 놓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범죄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 네. 두 번째가 권력형 범죄일 것. 네. 세 번째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뭉개고 있을 것. 네. 이 세 가지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권력형 범죄도 아닌데다가 네. 네. 더군다나 범죄가 중대하고 명백하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와 관계없이 네. 특검을 하자는 것이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지금 판단을 상당히 잘못했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네. 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금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쌍수를 들어서 네. 그럼 하자 이렇게 또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네. 추천하더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 특검법이 발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네. 이게 지금 그 최상병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어찌됐건 사실 돌아가실 때는 일병이었어요. 최일병. 네. 최일병인데 돌아가시면서 상병이 된 건데 이 최일병의 안타까운 죽음 사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민주당도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여기에 네. 관심이 있다면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수사에 개입했냐 안 했냐. 네. 지금 이 민주당의 입장이 오로지 그거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초점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그럼요. 거네요. 네. 그럼요. 거기에 이제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특검을 한다라는 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예. 반대하는 게 맞다라는 게 분명한 입장이에요. 예, 지금 원래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이 뭐라고 말했어야 되냐면 네. 최상병 특검을 하려면 그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그렇죠. 네. 그걸 특검하자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최상병 사건은 지금 최상병 사건의 죽음 이후에 네. 무슨 수사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은 네.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냐고. 이게 바로 좀 뭐 권력형에다 모든 게 그렇죠, 다 포함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어의 논리를 좀 잘못 폈다고 생각이 돼요. 예시도 좀 잘못 들었고 그렇죠. 시작도 잘못한 거네요. 네, 네. 그렇죠. 더군다나 법리적으로 특검이 안 된다 그랬으면 자기가 네. 법무장관 출신인데, 네. 근데 법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민심이 뭐 원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에 네.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법은 원칙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법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써야죠. 네. 근데 법리적으로는 안 되지만 민심이 원하고 있다. 이런 식인데 민심이라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한 전 위원장은 안보의 핵심 중 하나가 뭐 나라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라면서 사건 이전 이후가 나눠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 처우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당대표 후보자들과 대비되는 공약을 내세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 당권 주자들의 최상병 특검법 발의 맹폭에 어떤 방안이 이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김세희 대표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결국 당대표 후보에 있어서 굉장한 네. 지금 약점을 지금 노출한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뭐 여론조사도 사실 20%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어대한이라고 그랬나요? 어대한 네.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어차피 대통령은 아니 대통령이 아니죠. 어차피 네네. 대표는 네. 한동훈 뭐 이런 네.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뭐 대세론이 있었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좀 네. 변수가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 후보,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일제히 다 나서서 네. 지금 이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 네. 본의 아니게 김세희 최고위원 출마 말고도 굉장히 재미난 요소가 많이 생겼다. 사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뭐 굉장히 대세라고 알려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실 친윤이라고 알려진 뭐 네.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 그리고 비윤이지만 뭐 약간 좀 반한 네. 입장인 뭐 나경원 이래서 굉장히 좀 구도가 네. 굉장히 재밌게 됐는데 결국 이제 나머지 세 분 후보들도 네. 일제히 다 이제 그 최상병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난 전당대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강시호 변호사님도 지금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세 사람이 일제히 지금 네. 맹폭을 하고 있는데요. 뭐 네. 첫 번째 순진한 생각이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대표의 출마 선언인 줄 알았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아우 나경원. 예, 지금 시원하게 나경원 말하네요. 의원도 네. 굉장히 셉니다. 네. 말도 잘하고. 어우. 네. 사실은 뭐 나경원 의원도 충분히 당대표 네. 할 만하죠. 네. 네. 저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뭐 윤상현 의원이나 원희룡 다뭐 뭐. 할 만한 그런 네. 분들인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게 뭘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네.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하고 힘을 합쳐가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고 네. 대통령의 국정을 충실하게 서포트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한동훈 전 장관이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자꾸 국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에 앞서서 당대표는 당원이에요. 네. 네. 국민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대통령은 국민이죠. 하지만 당대표는 당원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펠로우 시티즌, 그 동료 시민 이 얘기를 갖다 끌어다 놓으면서 내 당대표가 되면 이 당대표의 위상과 위치가 뭔가 역할이 뭔가 이걸 좀 혼동하는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앞으로 23일까지 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호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잠깐 좀 껴들면 네. 전 이 동료 시민이란 말도 좀 그것도 약간 웃긴 게 네, 이게 웃긴 사실 거죠. 우리가 이제 네. 우리 대한민국이 네. 시, 군, 구가 있고 네. 뭐 동면, 읍면, 리가 있고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자꾸 시민만 얘기하면 네, 네. 너무 도시 중심적인 게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 원래가 이제 펠로우 시티즌이 뭐냐면 미국은 있잖아요. 네. 국가 개념이 아니라 네. 주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방 국가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이라고 그러는 거고 펠로우는 친애하는 이란 뜻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뜻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동료 시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네. 사실은 저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네, 그거 마음에 이게 안 솔직한 드는데 네, 본인이 뭘 하는 거야. 그렇지만 네. 사실은 펠로우 시티즌은 네. 친애하는 국민이야. 우리로 네. 표현하면은. 네. 그걸 동료 시민이라고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제 이게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었으면 동료 네. 시민이라고 해도 돼요. 아, 그래서 네. 차라리. 이게, 이게 시장이 아니니까. 네.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않아요. 연방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네, 하여튼 뭐 시원하게 말씀해 아마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들으면 네.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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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지난 24일 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고의 출마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김 의원은 당내 친윤으로 꼽히지만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 중에서 어느 후보 측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될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강신호 변호사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이제 지금 저기 국민의힘의 아주 네. 소중한 투사예요. 네. 그 3여사 특검을 딱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김건희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김정숙 특검을 먼저 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논리도 있고 네. 또 투쟁력도 있는데 이번에 비대위 수석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최고위로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전 장관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원희룡 전 장관 쪽에서 같이 하자라고 이제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디 그 보도도 보니까 이뇨한, 그 다음에 김민전 저분들이 원희룡하고 손을 잡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친윤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아마 원희룡 전 장관 쪽으로 간다면 천군만마를 얻게 되겠죠. 원희룡 네. 전 장관이. 예. 네. 김세희 대표님은요? 이게 사실 이제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사 특검 예. 이걸 네. 비롯해서 또 이제 부정선거 진실 찾기 그렇죠. 위해서도 예. 용감하게 말씀하셨던 예, 분이니까 예, 용감하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원래 이분이 비례대표 되실 때부터 이분은 정말 제가 응원한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되셔서 다행이고 네. 꼭 최고위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분이 근데 이제 저는 이래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네. 약간 이번 그 전당대회가 네. 뭐 한동훈 대 비한동훈 뭐 약간 이런 싸움처럼 돼버려가지고 네. 각자 그 당대표 후보들이 러닝메이트를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이게 어찌됐건 또 당이 약간 같은 한 지붕 두 가족 약간 좀 쪼개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거 너무 지금
러닝메이트 이게 너무 물론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도식화하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너 친윤이냐 비윤이냐 뭐 반한이냐 뭐 친한이냐 뭐 이걸 따지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너무 이제 뭐 나는 뭐 원희룡파 뭐 나는 뭐 윤상현파 나는 한동훈파 나는 나경원파 너무 이러는 모양새도 좀 이제 후보분들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굳이 안에서 이렇게 갈라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소식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김소연 변호사 25일 오늘 청년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집니다. 이 김 변호사는 SNS에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글을 게재하기도 했죠.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시겠다면서 장광설을 늘어놓으셨는데 이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은 저뿐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면서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귀에 콕 박혀 잘 들리는 대목이 있었는데 바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희 대표님, 이 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그 김민전 의원과 함께 제가 굉장히 응원하는 분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님. 네. 또 다행히 저랑 같이 경쟁하지 않고 네.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시기 네. 때문에 이제 저랑 경쟁자는 아니시니까 꼭 청년 최고위원 되시기를 잘 응원하는 바고요. 네. 근데 이분도 결국 부정선거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고 이분도 사실은 뭐 굳이 뭐 제가 웬만하면 도식화를 안 하려고 하지만 네. 친윤 반한 네. 입장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또 최상병 특검 반대 입장도 네.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재미난 전당대회가 될 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뭐 저 한동훈 전 장관을 공격하는 사실 글을 네. 실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는 최상병 특검법 네. 여기 찬성한 걸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사실은 말이죠. 한동훈 전 장관이 23분간에 걸친 그런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장광설이라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내가 봐도 조금 이렇게 네. 좀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듯한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네. 뭘 하겠다고 탁탁탁 나는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하겠다, 네. 정치개혁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탁탁탁 했었잖아요 과거에.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뭘 하겠다는 걸 네. 얘기해야지. 네. 그냥 뭐 쭉쭉쭉쭉 무슨 뭐고 동료 시민이 어떻고 뭐 이거는 조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김소연 변호사가 또 이렇게 청년 최고위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진종호 이런 분들 네. 지금 실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좋은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총선 당시 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인사들에 대한 일괄 복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규모부터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 김세희 대표님 좀 알고 계실까요? 저는 이게 일종의 뭐 굉장히 뭐 훌륭하신데 안타깝게 뭐 공천 못 받으셔서 나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 결국 네. 이제 우파 대통합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저는 봐요.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지금 총선된 지 이제 뭐 2달 좀 넘었나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특히 이제 몇몇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한테 굉장히 위험한 그 경쟁이 돼서 사실 민주당한테 도움되는 그런 네. 일까지 저지를 뻔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러진 않았었습니다만 네. 이건 사실 일종의 그 모랄 해저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언제든 뭐 복당 다시 시켜주니까 네. 뭐 총선 때 수틀리면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야지라는 그 모랄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라도 네. 뭐 물론 언젠가는 복당이 되겠지만 이렇게 너무 이른 복당 저는 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강신업 변호사님 원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네. 옛날에도 말이죠. 그 연수원 가서 공부하고 그럴 때는 네. 경찰의 이제 수사권 독립론 거기에 네. 대해서 반대론, 찬성론, 시기상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시기상조. 시기상조론. 네. 지금 시기상조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래요. 저 장해찬과 도태우는 억울한 점이 있어요. 사실 네. 이미 됐는데 네. 잘라버린 거야. 그치. 그냥 네. 사실은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 지금 불만이 많을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네. 이제 다시 이제 복당을 시키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한쪽에서는 시기상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네. 않아도. 네. 그래서 지금 복당이 금방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간에 장해찬 도태우도 소중한 우리의 이제 자산이니까 네. 일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결국 우파의 자산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복당은 탈당 당시 소속 시도당 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비대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이 됩니다. 다만 변수는 당내 반발입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이 11년 만에 MBC에 복귀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MBC 노동조합, 손석희 씨는 그간의 의혹을 해명하고 자숙하길 바란다라면서 결사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희 대표님은 MBC 노조위원장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네. 그렇게 억울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밝히시면 되거든요. 지금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N번방 사건의 그 주범인 네. 조주빈이 손석희한테 돈을 요구했고 네. 돈을 송금했죠. 돈 네. 송금 뭐 제가 볼 때 꽤 적은 돈이 아니었던 걸. 1,800만 원인가 그래요. 네, 꽤 큰 돈을 보냈는데 네. 도대체 완전 떳떳한 사람이라면 네. 그 거액을 그 N번방 조주빈한테 왜 보냈나? 네. 에 대해서 꼭 밝혀주길 바라고요. 네. 뭐 이게 3대 의혹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네. 일요일 날 밤 늦은 시간에 네. 그 과천에 한 노모와. 예, 네. 그 공터에 갔다. 네. 근데 뭐 이제 노모가 이제 일본 프로야구 선수 노모 히데오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노모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죠. 네, 네, 네. 뭐 젊은 여자라는 말도 있었고 했는데 네. 뭐 또 어떤 KBS 김훈 기자의 통화에서는 그날 갑자기 소피가 마려워서라고 하는데 네. 혹시 소피 마르소라는 배우 아세요? 네. 소피 마르소인지 갑자기 소피가 왜 그래서 이 소의 피, 뭐 카우 블러드 뭐 이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뭐 네. 예, 오줌이 마렵다, 뭐 소변이 네. 마렵다 이런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사실 좀 납득이 안 되고 뭐 이분이 과천에 사시는 분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아들이 아마 경향신문인가 어디 기자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네. 또 MBC 기자로 경력 기자로 들어갔는데 네. 그 과정도 사실 굉장히 좀 의혹이 많은데 이번에 또 그러면서 또 본인이 MBC에 복귀했다? 이거는 꼭 반드시 해명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재원 이 양반은 왜 다시 나? 아니 원래가 네.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강의 뒷물이 네. 도도히 말이죠. 아름답게 앞물을 떠나는 밀어내는 것이 모습이. 예. 그러니까요. 아름답게 떠나고 사람은 말이죠. 떠날 때 떠나고 그다음에 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네. 끼끼. 예, 끼끼빠빠라 그러죠. 이런 끼끼빠빠, 게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여러 가지로 보면은 또 11년 만에 또 돌아온다는 것이 꼭 이 사람이 되는가 일단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그 전에 뭐 또 굉장히 뭐 존경받는 언론인 뭐 이런 데도 오르내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네. 나름대로 좌파 언론인 치고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네. 사실 알고 보니까 지금 3대 의혹 네. 이게 해명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까? 네. 네. 그죠? 과천 그 주장이 왜 나타났는지 일요일 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은 기자는 왜 또 폭행을 했는지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김은 기자를 이제 못 가게 하려다가 폭행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뭐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폭행했다는 사실은. 그다음에 지금 조주빈 씨한테 N번방 그 유명한 네. 왜 1,800만 원을 또 거기다가 돈을 건넸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 김세희 대표가 잘 얘기를 했는데 해명을 한다면 네. 네. 이 해명을 제대로 하고 나서 복귀를 하든지 뭐 말든지 하라. 그쵸.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해명을 하나도 안 하고 복귀를 한다면 지금 MBC 제3노조에서도 네. 지금 현수막도 걸고 반대를 극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저거 MBC에서 그 활동하는데 네.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해명하지 못하면 오지 마라. 네. 그리고 올라면 해명하라.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느리게 오도록 아니 해명해야죠. 그렇죠. 해명해야죠. 그쵸. 네. 시원하게 좀 밝혀줄 예. 건 맞습니다. 밝혀줘야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MBC 이제 직원들도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네. 이것도 결국 이제 알박기 사장이라서 문제인데 사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그 박문진 인사 네. 그 구조에서 지금 사장이 됐는데 이제 조석희 사장도 빨리 바뀌고 지금 뭘로 온다는 겁니까? 무슨 프로를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뭐한 네. 8개짜리 뭐 미니 프로그램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8개면 적은 프로는 아니죠. 네, 되게 뭐 유명 인사들이랑 같이 뭐 대담하는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네. 하는 네. 네,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아들 의혹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들도 MBC, 아버지도 MBC. 네. 그럼 MBC에서 좋았나 맨날 집에 네. MBC에서 저기 가족 회의 해야 되겠네.
결국 이제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고.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들이 MBC에 있으면요. 네. 손석희가 가더라도 MBC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참 네. 연어도 아니고.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네. 자꾸만 MBC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네. 그나마 지금 MBC가 아직 사장이 네. 문재인 정부 때 박문진 인사로 이뤄진 그 경영진이기 때문에 아마 손석희를 지금 받아준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네. 아마 KBS나 뭐 YTN이나 연합뉴스였으면 지금 뭐 SBS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마 지금 방송이 어려워서 지금 MBC를 간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아, 지금 이제 그 구조가 경영진이. 네, 네. 그쪽이 그러면 어려우니까요. 네. 거기가 뭐 이제 생활 영역 이걸 네. 일본어로 하고 싶은데 일본어로 안 하겠습니다. MBC가 자기 생활 영역이라는 얘기죠. 지금 거기가 자기 생활 영역이야? 네, 네, 네. 자기가 네. 그런 내, 걸 하고 내 싶... 구역이다 이거죠. 예, 내 구역이다. 마이 플레이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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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일본 말로 뭔지는 다 알겠습니다. 거기 그거야? 네, MB는 생각해서 네. 말이야. 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MBC 노조는 이제 복귀에 앞서서 이제 손석희를 둘러싼 3대 의혹부터 먼저 해명할 것을 손 전 사장에게 촉구했습니다. 손석희 씨가 회사를 떠난 뒤 보인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라면서 그가 MBC 스튜디오에서 이 저명 인사들을 불러 질문을 한다라는데 먼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답변부터 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하게 다그쳤는데요. MBC 진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경고한 만큼 앞으로의 귀추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11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달씨.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 경험을 고백하면서 다음 세입자가 마음을 바꿀까 1분 1초가 고통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씨는 이에 더해서요, 결국 새 세입자가 국세 체납 기록을 확인한 후 계약을 무르고 갔다.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본 누리꾼들은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이미 전세 사기로 문제가 된 집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은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라는 이유여서입니다. 이 이슈 알고 계셨습니까? 김세희 대표님? 자,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 이제 그 공중파나 주요 이제 그 케이블 TV 매체들이 네.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유튜버들을 방송에 출연시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게 네. 유튜버가 가장 싸게 먹히거든요. 사실 유튜버 입장에서는 네. 야, 너 공중파 출연할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출연료 땡큐죠, 아주 땡큐. 적게 주셔도 돼요. 네. 근데 사실 연예인이면 뭐 저 출연료 얼마 줍니까?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복잡할 거. 그래서 요새 너도 나도 방송사들이 제일 쉽게 지금 섭외하는 게 그렇죠. 유튜버들이에요. 뭐 여행 유튜버가 그럼요. 여행 방송도 하고. 네,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네. 사실 이게 함량 미달인 유튜버들이 자꾸 출연하기 시작하면 결국 저나 뭐 강신업 변호사님도 본의 아니게 어찌됐건 본업이 네. 또 따로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유튜버지 않습니까? 이 유튜버 전체가 욕먹는 일이 결국은 벌어질 그 사태가 곧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달씨라는 유튜버도 네. 굉장히 공중파에 많이 나오던 유튜버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공중파에 많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네. 결국 그 상승 효과로 이제 100만까지 넘어간 그런 네. 상황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거는 이건 뭐 변호사님이 이따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대 범죄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네.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본인이 전세 사기 당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려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결국 계약이 무산됐다. 네. 그걸 본인이 또 자랑이라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다 결국 이게 결국 논란이 된 건데 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네. 내 자식 군대 보내고 대학 보내는 거. 그다음이 내 집 마련이에요. 네. 근데 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당당히 뭐 100만 유튜버다, TV 나온다. 이런 거는 이제는 좀 반드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된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일단 어떻게 전세 사기가 참 정말 젊은이들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유명을 달리한 젊은이들도 그렇죠. 많았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세 사기가 가지는 어떤 폭발성 같은 것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이제 폭탄을 돌려가지고 네. 다른 시행자를 찾았다 그러다가 이제 무산이 됐고 자기가 뭐 사촌 오빠인 변호사한테 네. 조언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그 집을 이제 떠안았답니다. 좀 이제 경매식으로 이제 떠안았겠죠. 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이렇게 폭발성을 갖는 이유는 그걸 알았으면 내가 전세 네. 사기를 당한 걸 알았으면 더군다나 110만을 가진 그런 유명 유튜버라면 네. 그렇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키지 말고 이걸 갖다가 오히려 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한다든지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 피해를 갖다가
지금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 건데 물론 끝에 결론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은 또 자기가 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과는 잘 됐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욕을 먹는 이유는 김세희 대표가 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튜버도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더군다나 그냥 공인이 아니라 공중파에도 나가고 그렇죠. 네. 또 116만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뭐 청년들도 많이 5천만인데 보고요. 네. 여기서 뭐 어린이들 빼고 이렇게 뭐 빼면 사실 성인들 중에서는 뭐 한 네. 30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이걸 가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들도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 자기의 어떤 책임감,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달 씨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전세 보증금 대출금, 이제 취득세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의를 받게 됐다며 본인의 의도는 결코 뭐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여 그게 맞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다고 거듭 해명을 했다는데요. 달 씨는 자신의 행동이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했으며 무지했고 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가로 세로 연구소에서 단독 입수한 영상 먼저 우리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싫라고 싫어 돈도 없는데 못해준다 그만해 돈도 못 괜찮아 영상 쉽게 나와서 가세요. 안 말려도 사장님. 사장님. 술 깨고 이야기하자 아니, 너 또 어디고? 깨고 이야기하자 아저씨, 들어가세요. 여기 가지 말고 들어가라 왜? 달아 챙기시고. 못 들어 야, 이 야, 너것들 새끼만 키우고. 들어가세요. 자신 있어 씨발아 자신 있어 씨발아 누가라 혼내 불러 야, 너희들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들어가세요. 돈도 없으니까.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누구 사장한테 들어가세요. 새끼가 막 사장님 이거 챙기시고. 챙기고 필요 없고. 들어가세요, 빨리. 너희들 이게 술 뭔지 알아? 먹고 갱기 개그치 부리네 누구는 객기도, 누구도 니는 적 보인다 여기는 족보가 니네 울지 마라. 하지 마. 한번 해봐라, 너. 하지 마. 이런데 신고해라 신고해라 니네 사장님 들어가. 뭐하러? 사장님 들어가. 나와봐라.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네, 오늘의 단독 뉴스입니다. 김세희 대표님,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 3년 전 용역업체 직원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며 몸싸움을 벌인 영상을 단독 공개하셨습니다. 이 상황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가 참 좋은 게 제가 네. 이따가 이 자세한 부분은 또 우리 또 강신업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네. 참 정말 이 굉장히 그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네. 멀쩡히 내가 정말 애지중지 빌딩 하나 올렸다가 홀라당 다 뺏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근데 이럴 때는 또 든든한 분들도 내 옆에 있어야겠다는 네. 생각도 또 들어요. 근데 굉장히 좀 복잡다단한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네. 이제 그 신모 대표님께서 이 건물을 하나를 올리셨어요. 보니까 서울 강남구 청담동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그 당시 가치가 한 100억, 지금 한 뭐 120억 정도 된다. 네. 지상 5층에 지하 1층, 뭐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네. 건물을 올리셨는데 아무래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동산 뭐 은행권 대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50억 정도 대출 받아서 뭐 네. 이렇게 건물을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2019년도에 이게 건물 올리고 나니까 네. 거기 건물을 올렸던 시공회사가 너네 한 3억 정도 건설비를 미납했다. 네. 미납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유치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점거를 시작했답니다. 점거를 시작해서 그게 결국 이제 2년간의 점거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점거를 한 상황에서 이제 바로 김호중과 저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네. 저기에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무단 입주를 네. 사실상 그 1년에서 2년 가까이 입주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2년이 되던 해에 이제 공매도로 넘어가는데 네. 공매도가 이제 아무래도 누가 막 유치권 행사하고 막 이렇게 막 무단 점거하고 이러면 사실 사람들이 참가를 안 한대요. 참가를 안 해서 결국 이게 뭐 120억 정도의 가치 있는 빌딩을 50억에 넘겨가게 됐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거의 헐값에 지금 그 김호중의 회사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한 일이다라고 해서 억울하다라고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상황인데 네네. 이분이 사실 이 무단 점거 때도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대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분들이 이거는 사인과 사인의 문제니까 우리 경찰이 뭐 그 사람들 뭐 나가라 마라 이걸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뭐 당사자분께서 뭐 용역을 쓰시든지 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네. 이런 것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은 우리 공권력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 네. 사실 그 건설회사도 보면 뭐 서울 강남구 서울 영등포구 어디에 있는 뭐 네. 조폭이랑 좀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게 결국 이게 법보다 주먹이 먼저 앞서는 네. 이런 건설 현장, 부동산 현장 이런 게 좀 되게 안타까운데 이 과정에서 어찌됐건 뭐 무단 점거를 이미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해오던 그 네. 김호중과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 그 인물들과 이 용역분들과의 갈등 그 장면이 네. 영상으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쇠파이프로 뭐 추정되는 네네네. 이 물건을 바닥에 내리치는 것 같은 소리도 네, 들린 짱그랑 것 소리도 같아요. 나고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결국은 그러고 이제 뭐 아프냐, 뭐 아파, 네. 뭐 이런 그 김호중의 네. 발언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멘트가 너무 무서워요. 예, 네. 뭐 폭행도 실제로 있지 않았나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신호 변호사님 좀 어떻게 이거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주 네.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김호중 씨가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금 부각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네.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실제로 이제 김세희 대표 얘기가 뭐냐면은 네.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보통 대출을 받아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건설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거 이제 밀렸다, 못 네. 줬다. 그러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건 네. 합법적으로. 근데 실제로 보면 강남에 근사하게 건물 올라가는데 네. 건물을 근사하게 올라가는데 꼭 이게 약간 문신 있고 무서운 분들이 꼭 앉아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이게 사실 서울 강남에 더 많은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치권을 빙자해 가지고서 점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원래 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 공사를 해줬는데 그 공사비를 못 받았다. 그때는 네.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네. 법적으로. 물론 이제 그거는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럼 점유를 해야 돼요. 네. 그럼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계속 이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보통 이제 업계라든지 용역을 이제 여기 동원을 해요. 네. 그러면 또 이 유치권을 갖다가 또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는 다시 또 용역을 써요. 그러다 보면 양쪽에 이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때 꼭 조폭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것도 꼭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아주 정확한 말인데 네. 네. 보통 이제 이걸 소송을 해가지고 또 불법 점거를 했을 때 건물 명도 소송 또 이런 걸 해가지고서 또 밖으로 소위 쫓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걸 집행을 갖다가 누구나 하느냐면은 판결문 얻었다 하더라도 네. 또 집행관에게 이걸 또 이제 맡겨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조폭 같은 사람들은 네. 그렇게 집행이 잘안 강제로 되나요? 집행을 해도 예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또 무력으로 네. 그 어떤 그 저기 뭐 무력으로 이제 점거를 하고 나서 네. 네. 또 비켜주지 않는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내지는
집행을 왔을 때 그 장소를 비워가지고 아무도 없게 만드는 네. 식으로 한다든지 네.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룬다든지 네. 뭐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공매라는 걸 통해서 싼 값에 넘어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럼 싼 값에 넘어가면 그거를 이제 아까 이제 그 유치권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네. 그것도 그 뒤에 있는 어떤 그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싸게 삽니다. 네. 결국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김호중 씨 쪽도 아마 그 용역하고의 그 대치 상황에서는 네. 서로 했던 쌍방일 거예요. 네, 네, 김호중 네. 혼자 뭐 욕을 했다거나 그렇죠. 뭐 김호중 아마 혼자 쌍방 폭행으로 아마 결론이 그건 났던 것 아닐 같아요. 텐데 네.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렇게 또 크게 지금 부각이 되는 건데 이 사태를 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김세희 대표가 참 잘 얘기를 했는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네. 이 건물 올리고 집 짓다가 그야말로 네. 돈 다 잃고 네. 이렇게 쫓겨나는 신사가 된다는 것도 네. 한번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가 이제 당시에 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시비가 붙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이제 김세희 대표님이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양측에서 이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내사 종결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폭행죄는 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게 일단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일단락되고 끝나버리는 이제 건가요? 여기서 이제 폭행만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럼 네. 폭행만 있으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점이 맹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치권 행사라든가 불법 점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민사적인 영역이지 네. 형사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상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 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 네. 부분만 이렇게 담당을 하지 이 전체 점거가 옳으냐 아느냐 네. 또 여기서 점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은 민사적인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민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또 그 시간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해도 그걸 또 방해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런 식으로 이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법 집행이. 사실 이 건물주 분도 저희한테 한 얘기가 네. 수십억을 은행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자만 뭐 그렇죠. 한 달에 뭐 3천만 원씩 나왔대 이자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밖에 그렇죠. 없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뺏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민사로 가면 1년, 2년, 3년까지도 가고 그러다 긴 싸움이 보니까 되니까. 예, 이자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네. 싼 값으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네요. 이런 네. 것들이 네. 다 알고는 있어요. 네. 법원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 법조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네. 용역이라든가 깡패라든가 이렇게 동원했을 경우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서 네. 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로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활용한 불법 대출 사기 사건에 유명 유튜버 채널 운영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캐피탈사 등 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걸로 밝혀졌다는데요. 김세희 대표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자, 이것도 결국 제가 또 유튜버들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것도 네. 지금 무려 58만 구독자예요. 58만 구독자를 갖고 네. 있는 이제 까레라이스라는 채널인데 네. 이 채널도 결국은 뭐냐? 중고차 파리들이 네. 사기를 치는 걸 우리가 고발하겠다. 마치 무슨 선한 영향력을 네.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도 결국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그런 네.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결국 이게 또 이것도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게 네. 그 뭐 벤츠, 뭐 포르쉐 이런 네. 비싼 그 고급 외제차들이 무슨 뭐 완전히 뭐 반파가 됐다든지 뭐 네. 침수가 됐다든지 이거를 보험 처리를 하면 오히려 이 가게 뭐 당연히 차가 비싼 차가 거의 뭐 헐값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때문에 그거를 그럴 바에는 얘네가 어떤 그 뭐 사고 신고를 안 하고 네. 바로 그냥 이런 업자들한테 이 사고 아무도 안 났으니까 적당히 수리해서 판매해 주세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 유튜버가 어디 그 경기도 파주시에 네. 아예 그런 이 주차장을 크게 놔두고 저희도 이제 화면을 보니까 완전 네. 뭐 포르쉐, 뭐 벤츠 이런 게 완전히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차량들을 이렇게 다 뭐 피구 뭘 해서 네. 비싼 가격에 파는데 이 사건의 그 액수가 범죄 액수가 한 30억 가량이랍니다. 30억 가량. 크네. 네, 30억 가량 굉장히 큰 사건인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세계일보랑 TV조선이 단독을 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도 저희가 네. 이 TV조선이나 그 채널A에서는 이제 모자이크를 해서 몰래 저희가 네. 저 지역을
추가 로드뷰로 확보한 사진이신가요? 네. 로드뷰로 봤어요. 로드뷰. 네네. 인터넷 로드뷰로 보니까 지금 저 화면에도 보면 네. 지금 흰색 차량이 저 포르쉐 박스터로 보이는데 네. 완전히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아, 그 네. 박살이 나. 그 옆에 납작해졌네요. 그 옆에 있는 차는 이제 검정색 벤츠 차량으로 보이는데 네. 저 차량 다 저렇게 다 완전히 박살난 차량들을 멀리서 저렇게 보면은 비닐봉지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잘 펴서 아무 네. 사고가 안 난 것처럼 이것도 결국 보험 사기인데 결국 이제 자기가 사고가 났다는 걸 신고하면 오히려 차값이 떨어지니 네. 그걸 이렇게 안 하는 업자들과 짜고 판매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차 살 때 조심해야 된다. 네. 라는 그 사건을 지금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보통은요 캐피탈사 직원도 이제 연루가 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저 유튜버 그 다음에 저 자동차 저 뭐 수리업자 네. 내지는 판매업자 그리고 캐피탈사 직원 네. 이런 사람들이 짜고서 네. 사실은 고장 나가지고 또 지금 사고 나가지고 실제로는 형태만 있는 네네.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 네. 요 차를 갖다가 담보로 잡혀갖고 대출 받아가지고 네. 그 돈을 네. 쓰고 네. 차는 버려버리는 네. 이런 이제 대출 사기죠. 네. 네. 근데 여기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유명 유튜버가 또 여기 관련됐다고 하니까 유튜버의 어떤 그 유명세를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거 네. 앞으로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유튜버들이 우리도 유튜버니까 네. 욕먹이지 말고 그럼요. 더더욱 저희가 이런 유튜버의 문제를 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정면 이런 돌파를 하셔야 그럼요. 정면 사실 돌파. 이런 게 왜 문제냐면 사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뭐 마약 사범을 단속하겠다, 네. 마약 사범들을 찾겠다, 뭐 이런 유튜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나한테 돈 줘라. 그럼 내가 너 마약한 거 고발하는 방송 안 하겠다. 네. 이러다가 이제 경찰 잡힌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네. 결국 이 사람도 창조 경제네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도 결국 착한 척 하다가 그렇죠. 결국 네. 누구보다도 더 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피해자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네. 실제로는 자기 딴주머니 찬 거죠. 그러니까요. 불법으로. 네. 그런 유튜버들 근절해야겠네요. 네. 퇴출시켜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해당 유튜버는 이 담보대출은 내가 투자한 중고차 회사 대표가 받았는데 최근 대표가 숨지면서 대신 대출금을 갚고 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돈 갚을 뜻이 있어도 이 대출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튜버를 피의자로 입건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 전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박세리 씨, 이 반복적으로 부친의 채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강신호 변호사님 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궁금하네요. 빚 갚아줬는데 거기다 증여세까지 내라? 네. 아 이거는 너무 가혹한 마음이 것 아파요. 같아요. 예. 그리고 보통 말이죠. 네. 물론 알면 세무당국에서는 증여세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모르게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네. 이거 빚 갚아지고 증여세 낸다. 이거는 좀 그런데 네. 사실 이게 불거지면 이렇게 불거지면 네. 분명히 또 이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네. 근데 박세리 참 골프 여제인데 안타까워요. 네. 지금 네. 상황이 그러니까요. 지금 아버지 박준철 씨라고 하는 분이 사고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돈 갚아주고 네. 또 이번에 새만금 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서 네. 뭐 한다 그러다가 또 지금 사무소 위조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고소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지금 박세리가 참 어렵다. 박세리 사실 희망재단이라고요. 네. 골프 재단이 있어요. 네. 이걸 통해서 증여세를 최소 50억 정도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아, 낼 수 있죠. 거의 뭐 왜냐면은 50% 뭐.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가산까지 붙어요. 네. 제때 안 내면. 아. 그래서 50억 이상이 되겠네요. 아 이상이 되죠. 그래서 너무 이게 심한데요, 네. 예,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박세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을 건데 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빚 갚아주고 증여세 낸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의 100명 중에 한 10명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 빚 갚아주는 거를 네. 증여로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이제 그냥 처리를 하죠. 네. 근데 이게 불거지면 증여세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예, 됐으니까. 온 국민이 네. 알게 됐으니까. 네. 그럼 세무당국에서 또 이걸 법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깝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구제 방안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긴 그러게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증여를 해가지고서 어떤 뭐 증여를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가 결국 빚 갚는 데 들어간 돈이지 네. 어떤 자기가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경우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법대로만 하면 증여세를 내야 돼요. 안타깝다는 겁니다. 네, 김세희 대표님도 이 기자회견에 네. 또 기자가 눈물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도 사실 있었습니다. 굉장히 네. 사실 그 지난 IMF 때 온 네. 국민한테 정말 다들
좌절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한테 힘을 준 두 사람이잖아요. 박세리, 박찬호. 그렇죠. 정말 두 분인데 네. 지금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딱 드는 생각이 네.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럼 법대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대신 또 우리 박세리 씨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이 또 네. 이분의 이 재단이나 뭐 이렇게 많이 모금을 하든지 뭐 응원을 할 걸로 보이니까 결국 정부는 법대로 하고 우리 네. 국민은 국민대로 박세리 씨를 챙겨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세리 좀 더, 응원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박세리 네. 아버님하고 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하고 딱 네. 비교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 자식 돈에다가 숟가락 얹는 거야? 자식 돈에 숟가락 얹지 마 이랬는데.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흘러서 우리 종횡무진 김세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사와 정치를 재밌게 이 종횡무진 김세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